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어제보다 공기가 더 나빠졌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먼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고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내일은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도 평년보다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 안개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 형태로 계속 남아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별다른 구름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점차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 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도 산간 지방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춘천이 영하 5도, 서울이 영하 1도, 청주와 대전 영하 2도가 예상이 됩니다. 북한의 경우 강계가 영하 12도, 함흥은 영하 4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의 기온이 9도, 대전이 10도, 부산은 13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한도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서 함흥과 평양은 영상 8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또 만조때 바닷물의 수위가 상승하는 시기여서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낮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대기가 정체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먼저 이 시간 대기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북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번 먼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고 내일까지도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전반적으로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이러다가 금세 봄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네, 실제로 지난주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1973년부터 측정해온 한파일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일수를 비교해 보면 올 겨울이 얼마나 따뜻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파일수라는 것은 하루의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진 날의 수를 정리한 건데요. 작년 겨울에 서울은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졌던 날이 12일이었는데 올 겨울에는 지난 12월 28일 단 하루였고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한파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춘천의 한파일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역시 작년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고 남부지방은 한파일수 자체가 없는 0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겨울답지 않은 겨울 날씨 때문에 월동작물 재배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난히 따뜻한 금년 겨울에는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월동작물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브로콜리의 경우에는 생육 속도가 빨라져서 꽃이 일찍 피는 바람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요. 수확철을 맞이한 비가림 월동 감귤은 껍질과 과육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부피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월동무와 배추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때문에
생육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겨울 한파일수가 단 하루도 없었던 제주도는요, 유난히 포근한 날씨 때문에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제주도 농업기술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따뜻한 날씨가 월동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주도 월동작물들 현재 작황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제주인 경우에는 겨울철 한파 없이 온난한 기온으로 월동추수의 작황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온도가 높아 조직이 단단하지 못하고 생육 일수가 생육이 평년보다 한 15일 정도 빨라져서 품질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경우 수확 시기가 평년보다 15일에서 20일 정도 빨라진 상황인데요. 그 영향으로 이제 출하량이 증가하고 품질이 하락해 1월 21일부터 2월 21일까지의 8kg 상자 상품의 경락가가 전년의 70% 수준으로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면서 출하량도 갑자기 증가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제주도는 이번 겨울의 날씨가 작년과 평년과 비교했을 때도 1, 2도 정도 더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날씨에 월동작물 농가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수확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수확에 대한 이제 평년 기상처럼 이렇게 생각하셔서 수확기를 기다리신다면 수확 시기를 일실할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하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 시기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제 가격 동향을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하를 이제 고려해보는 그런 농가들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브로콜리의 경우 수확 시기가 아주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최대한 적기를 잘 선별을 해서 수확을 하시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수확할 때 요령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브로콜리의 수확은 꽃봉오리의 지름이 12 내지 13cm 정도가 될 때가 수확의 적기입니다. 또 수확을 할 때는 줄기를 15cm 내지 20cm 길이로 자르고 잎줄기를 2-3개 정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브로콜리는 꽃봉오리의 자체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 수확후의 변질이 빨라지기 때문에 수확하는 시기를 이른 아침이거나 아니면 늦은 오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가 올 때 수확을 할 경우에는 상처 부위로 무름병균이 침입할 수도 있고 포기가 부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월동작물은 날씨가 추울수록 조직이 이렇게 치밀해지고 맛도 좋아지는데 이번 겨울은 날씨가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피해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기온 변화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브로콜리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도의 구좌읍, 한림읍, 한경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한낮의 기온이 10도를 훌쩍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상북도 지방은 기온이 15도를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상북도 지방에서는 어떤 작물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네, 경상북도에서는 특히 고추를 아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국의 노지고추의 재배 면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노지고추 재배 면적을 보면 경상북도가 약 6,700헥타르로 가장 넓은 지역에서 노지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가 약 4,400헥타르로 두 번째로 재배 면적이 넓은 지역이고요. 이어서 전라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노지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번에는 단위를 좀 더 좁혀서요. 고추 주산지의 시군구 재배 면적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추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경상북도에 모두 밀집되어 있는데요. 재배 면적 1위에서 4위까지 모두 경북 지역에 있는 시군입니다. 1위가 안동, 2위가 영왕, 그리고 봉화와 의성이 각각 재배 면적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경상북도 지방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전국 고추 재배 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북도 안동의 기후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은 경상북도 북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북서쪽에는 소백산이 자리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태백산맥이 있어서 사실은 분지형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교차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평균 기온은 11.9도고요. 연 강수량은 1066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안동 지방에서 재배하고 있는 고추 품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동을 포함한 경북과 전남은 건고추용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에서는 풋고추용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건고추용 고추는 생육과 등숙이 잘 되도록 맑은 날수가 많아야 되고 또 일교차가 커서 고추의 색깔이 선명하고 건조가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를 되고 있고요. 풋고추는 반대로 생육기간이 길어서 수확을 오래 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안동을 포함한 청양과 영양은 우리가 청양고추라고 알고 있듯이 청송과 영양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고추가 옛날부터 주산지로 재배되어 있었고 이것은 다시 보면 고추를 재배하기에 환경이 적합하였던 지역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이맘때 노지고추 농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네, 노주고추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이맘때 파종과 육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과철류 중에서도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고온성 채소인 고추는 온도가 고추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발화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화 온도를 28도에서 30도 정도로 약간 높게 맞춰주는 것이 좋고 적어도 20도 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싹이 난 후에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덮어놓았던 비닐이나 신문지를 제거해서 햇볕을 충분히 받도록 해야 하고 낮에는 27도 내지 28도, 밤에는 22도 내지 23도로 약간 온도를 낮춰서 관리해야 합니다. 네, 조금 전에 파종과 육묘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올바른 육묘 재배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추는 온도 요구도가 높은 반면에 노지에서 재배할 묘는 저온기 때 육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을 관리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추는 육묘 중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바이러스에 감염하게 되면 그 피해가 정식 후에 크게 나타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고추묘는 특히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비해서 배수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그러한 상토를 선택해야 하고 온도와 일조가 좋지 않은 생육 초기에 과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끝으로 시비를 정량보다 많이 할 경우에는 생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맘때 고추 농가에서는 어떤 날씨를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네, 고추는 육묘 단계에서부터 고온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초봄에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한파에 특히 위협적인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육묘 시설 내의 온도와 습도는 물론 햇볕 관리를 위해서는 맑은 날씨가 필요한데 기상 변이가 잦은 초봄에는 흐리고 습한 날씨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역시 고추 육묘를 할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봄에는 주야간 변온이 크기 때문에 야간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 대비해서 온도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어쩌면 1년 농사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육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산지에서는 기온 변화를 잘 체크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최대 고추 생산지죠. 경상북도 안동시의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평년보다는 다소 기온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18일 월요일에는 7.2도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았는데요. 19일에는 눈비가 내리는 등 흐린 날씨 때문에 기온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면 농작물에는 더욱더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고추의 경우에는 영하 0.7도나 영하 1.85도 정도의 저온에서도 잎과 줄기가 얼게 되는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온에 의해서 고추 식물체의 조직이 얼게 되면 세포의 사이사이에 간극이 먼저 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잎이 기형이 되거나 아니면 식물체가 얼어 죽는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추의 육묘는 시설 내에서 육묘상에서 하기 때문에 고추 농가에서는 시설 관리만 철저히 하시면 좋은 피해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 육묘 농가에서는 이후의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고추 농가에서는 방금 하신 말씀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고추 주산지별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화한 겨울 날씨 때문에 피해를 본 제주 농가 상황과 함께 노지 고추 재배 농가에서 이맘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서울과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대기가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국내 먼지와 국외 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쉽게 이 먼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쁜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